다음 내용 진행할게요. 자, 오늘 며칠이죠? 오늘 날짜 2022년 10월 19일. 무슨 요일이죠, 오늘? 달력에 몇 번째 있습니까, 수요일이? 세 번째? 네 번째? 뭐 세 번째라고 대답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쓰는 달력은 일요일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네 번째라고 대답하겠지만 보통 다이어리나 뭐 수첩 같은 데 보시면 월요일부터 시작한 달력도 간혹 있거든요. 그때는 뭐 세 번째 요일입니다.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엑셀은 방금 암산하셨던 방금 제가 암산을 시켰던 거기에 해당되는 함수가 있습니다. 특정 날짜에 해당되는 요일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요일의 방금 위치값을 물어봤죠. 3입니다. 4입니다. 그래서 요일의 위치값을 계산해 주는 함수가 위크데이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위크데이. 위크데이. 자, 엑셀에는 요일을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는 함수는 없다. 다시 한번 더. 엑셀 함수 중에 날짜에 해당하는 요일을 가르쳐 주는 함수는 없다. 다만 요일의 위치가 몇 번째인지를 가르쳐 주는 함수는 있다. 누가 엑셀에서 요일 가르쳐 주는 함수 물어보면 없다고 대답하셔야지 있다고 대답하시면 안 된다고. 직접적으로 월요일입니다, 화요일입니다 이런 걸 가르쳐 주는 함수는 없습니다. 자, 위크데이. 자, 빈셀 선택하시고 수식에 함수 삽입. 함수 삽입. 자, 범주 모두 위크데이 함수 찾으시고 시리얼 넘버 일단 뭔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때가 되면 가르쳐 드릴게요. 곧 아마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날짜, 함수의 의미에서 날짜라고 했죠. 날짜 데이터를 직접 입력할 수도 있다. 아니면 참조할 수도 있다. 직접 입력한다면 쌍따옴표에 묶어야 된다. 날짜 형식은 입력하실 줄 아실 거고 대시를 넣어서 처리한다. 물론 우리 교재에 보면, 자, 잠깐만요. 우리 교재에 보면 슬래시라고 이렇게 들어가 있기도 하거든요. 제 화면 잠깐 보세요. 이렇게 슬래시. 어, 날짜, 보통 우리 한국에서 쓰는 날짜의 표현 방식은 보통 이게 대실러 쓰는 게 익숙해져 있잖아요. 근데 외국 문서에 보면 이렇게 슬래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먹힙니다. 근데 우리가 자주 쓰는 게 슬래시가 아니고 원래 대시라서 제가 대시를 입력한 겁니다. 그 교재에는 슬래시도 입력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그냥 그 대시로 바꾸시면 됩니다. 대시나 슬래시나 날짜를 표현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리턴 타입은 두 번째 인수인데 두 번째 인수는 입력면을 커서 놓으시면 자 여기 잘 이제 내용이 1, 2, 3 있습니다. 결정하는 숫자가 아니요 1, 2, 3 말고 더 있습니다. 자 오늘은 1, 2번만 기억하세요. 일요일이 가로 1, 첫 번째 요일입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 토요일이 일곱 번째 요일입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가로 7이. 요런 유형, 요런 달력을 1번 달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많이 쓰고 현재 쓰고 계시는 달력의 형태. 1번 달력이라고 그러고요. 월요일이 가로 1, 첫 번째 요일입니다. 일요일이 일곱 번째 요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달력의 유형을 2번 달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1번, 2번만 던져드리고요. 시간이 지나면 1번, 2번이 잘 되실 겁니다. 잘 되시면 나머지 번호들도 해결하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입력을 하지 않으면 그냥 1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1이라고 입력을 하면 4라고 이렇게 네 번째 요일입니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이라고 죄송합니다. 2라고 입력을 하면 세 번째 요일입니다라고 했으면 그냥 월요일부터 시작한 달력이라고. 월요일부터. 이해되셨습니까? 자, 확인.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더 적어볼게요. 요일의 위치값을 표시해 주세요. 무슨 함수?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이제 앞으로 질문을 했을 때 위크데이라고 이렇게 나와야 된다.
함수명은 대소문자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 today라고 적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응? today라고 적어도 돼요? 안 돼요? 뭐 사항이 판단이 잘 안 되시면 그냥 계산수도 따라가 보세요. 가로 안 계산되고 나면 today가 날짜로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첫 번째 인수가 날짜 맞잖아요. 그러면 사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리턴 타입 탄력의 종류가 1, 2, 3번만 있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그냥 1번, 2번만 오늘 익히시고요. 자, 오늘 방금 2번 하셨으니까 이제 1번 하죠. 그러면 아마 결과값이 4가 나올 겁니다. 자, 2022년 2월 25일 날 예요. 뭐 책을 빌렸다고 합시다. 빌렸다고 합시다. 그리고 반납을 25일 날 3월 5일 날 갖다 줬습니다. 며칠간 빌려간 거죠. 뭐 이렇게 하려면 암산하면 되겠죠. 뭐 어떤 값이 나올 겁니다. 3월 25일 날 빌려갔습니다. 4월 5일 날 반납했습니다. 며칠간 간 거죠. 그것도 뭐 손가락 발가락 다 동원해서 계산하실 수 있겠죠. 이 정도는. 자, 그러면 그걸 식으로 표현해 보죠. 식으로. 식으로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방금 그 머릿속에 암산했던 그걸 식으로 표현하면, 엑셀 식으로 표현하면. 자, 대답이 생각이 잘 안 드실 겁니다. 왜냐고요? 자, 자, 엑셀 프로그램이 날짜를 관리하는 방법을 좀 아셔야 됩니다. 이거 계산식을 세우려면. 자,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엑셀 프로그램 이제 안을 들여다봅니다. 들여다보면 이 녀석이 날짜를 어떻게 관리하냐면 1900년 1월 1일을 정수값 1로 관리합니다. 그 다음 1900년 1월 1일 정수값 2로 관리합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 날짜 데이터를 숫자로 표현해 주세요. 그러면 표현 방법이 바뀐 거죠. 그러면 이 녀석이 1로 생각하고 있고 이 숫자 1을 날짜로 표시해 달라고 그러면 이 녀석이 이렇게 표현해 준다고. 그러니까 엑셀 이면에는 1900년 1월 1일을 정수값 1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그걸 날짜로 표현해 달라고 그러면 이렇게 표현해 준다는 거죠. 그러면 1900년 1월 1일 2로 표현하고 그럼 일시부터 점점 커져가네요. 일식 증가하네요. 이런 번호 형태를 그래서 시간이 열러 2019년 10월 19일에 해당되는 날짜 값이 44,853이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사실 아까 날짜 데이터를 직접 여기도 직접 입력하셨죠. 그다음 여기도 직접 입력하셨죠. 그러면 이 자리에 원래 정확하게 아까 시리얼 넘버라고 나왔거든요. 자, 작성하신 함수식의 마법사를 보시려면 수식 입력줄 앞에 있는 fx를 클릭을 하시면 수정 상태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 시리얼 넘버가 뭔지를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오늘 날짜 대신에 44,853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된다고요. 네? 그런데 오늘 날짜에 해당되는 이런 정수값을 외우고 다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쌍따옴표에 묶어서 처리한 겁니다. 자, 그러면 1부터 일씩 증가하는 번호 형태를 우리는 뭘 한다고요? 실시하게 그저께 말씀드렸는데 1년 번호라고 합니다. 이거 왜 자꾸 이야기하냐고요? 시험에 이 용어를 쓴다니까요. 자, 그래서 1년 번호. 1년 번호를 영어 단어로 한번 옮겨보실래요? 그게 시리얼 넘버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그 자리에 시리얼 넘버 정수값이 그러면 자, 이 식 세울 수 있겠어요, 이제? 날짜 이면에 숫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하기 빼기 산술 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라는 산술 연산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이거 계산식 어떻게 세우면 됩니까? 이꼴 반납일자가 큰 값이겠죠. 빼기 작은 값인 대여일자를 빼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날짜 데이터를 보고 더하기 빼기는 생각이 잘 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눈에는 저게 숫자화되어져 있다면 아마 더하기 빼기를 인지를 하셨겠죠. 그래서 이게 어려운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엑셀을 좀 하신 분들도 하신 분들도 날짜 처리하라 그러면 조금 한참을 들여다보고 있고요. 그래서 남들에게 이제 도움을 요청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반납일자에서 그런 조금 수고스럽지만 뭐 잊어버려도 시험 준비하는 크게 지장은 없지만 엑셀을 근본적으로 잘 쓰고 싶으시면 이런 사소한 것들도 사소한 게 아니지만 이런 내용들도 잘 챙기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방금 제가 이제 여러분께 설명드렸던 이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두 날짜 간의 차이를 표시한 거잖아요. 일수로 표시한 숫자 값을 표시한 거죠. 거기에 해당되는 함수가 있다니까요. 두 날짜 간의 차이를 일수로 표시하겠다. 데이스라는 함수 씁니다. 데이스. 자, 빈셀 선택하시고 수식에 함수 삽입. 그 다음 데이스라는 함수 찾아요. 데이스. 데이스. 확인. end date. 뭐 액면 그대로 해석하면 종료 날짜, 끝 날짜. 그럼 여기 이 자료에서는 어디? 반납 일자가 종료 날짜에 해당되겠죠. 스타트 데이트, 시작 일자, 시작 날짜, 뭐 그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는 이 자료에서는 대여 일자. 시험이나 어디 뭐 우리가 여기서 액면상에 배우시는 이런 용어들 있잖아요. 스타트 데이트, 보통 시작 날짜, 끝 날짜, 뭐 종료 날짜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 문제에서는 실제 생활에서는 업무적으로는 뭐 시작 날짜, 끝 날짜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엑셀에 있는 함수 내용을 그냥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데이터 있잖아요. 뭐 입고 날짜, 출고 날짜 이런 식으로 쓴다고요. 이렇게. 그걸 매치를 잘 시키셔야 됩니다. 그 매치를 잘 시켜서 내가 필요한 함수를 뽑아내는 게 함수를 잘 사용하는 거고요. 사실은 시험이니까 애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시험이 아니면 애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한번 쭉 이렇게 듣고 필요할 때마다 함수 목록을 펼쳐서 찾으시면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실문은 그냥 찾아 쓰시면 되는데 이게 시험이잖아요. 시험은 이런 걸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애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론 애우면 회사에서 애우고 계시면 뭡니까? 실력이 훨씬 좋아 보이는 거 보이잖아요. 자, 아이고, 제가 뭘 잘못했죠? 네? 제가 왜 이게 클릭됐죠? 혹시 이상하게 나오신 분들 아까 인수자가 수정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함수 삽입. 다시 재설정하세요. 여기 47을 선택해주고. 자, 뭐 한 번 더 작성하면 두 날짜 간의 차이를 일수로 숫자로 표시해 주세요. 이꼴 데이스라는 함수. 어, 함수명이나 인수에서 s가 붙으면 개수 개념입니다. 개수 개념으로 해석을 일단 하세요. 개수 개념. 그리고 영문법에서 s가 붙으면 복수죠. 복수. 뭐 어쨌든 개수 개념으로 해석하시고 자 가로 열고 end date. 여기서는 반납일자에 해당될 거고요. 인수와 인수 사이는 콤마로 구분하시고 스타트 데이트. 여기서는 대여일자에 해당되겠죠. 가로 닫고 end. 함수의 마무리 가로 닫고 end. 자, 그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음, 자, 오늘 19일이죠. 저한테 돈을 10만 원 빌려주세요. 네? 그리고 석 달 뒤에 드릴게요. 라고 했으면 제가 며칠 날 갚는다는 이야기죠.
계산 안 하고 돈 안 빌려주실 거잖아요. 뭘 계산하세요? 자, 석 달 뒤에 제가 감다가 됐죠. 그러면 10월, 11월 19일, 12월 19일, 내년 1월 19일에 갚아야 되겠네요. 그 방금 암산하셨던 그 사항에 맞는 함수가 이 데이트라고 합니다. 이 데이트. 풀을 헤쳐 놓으면 엔드 데이트, 끝 날짜 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기준일 몇 개월 전후 날짜, 그러니까 몇 달 전도 될 수 있고 몇 달 후도 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진 내용이고, 그때 이런 날 전후 날짜를 표시해 주겠다. 계산해서 표시해 주겠다. 이때 사용한 함수가 이 데이트라고 합니다. 이 데이트. 그러면 방금 제가 만든 사항이 1월 19일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빈셀 선택하시고 수식에 함수 삽입 이 데이트 찾으시고 이 데이트 확인. 자, 여기 스타트 데이트. 자, 시작점은 오늘이겠죠. 데이터 직접 입력. 오늘 날짜에 해당되는 그 숫자 값 알고 계세요? 44,853이라고 알고 계세요? 그러면 그거 직접 입력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잘 모르니까 직접 입력, 그 대신에 쌍따오 변부 처리. 이렇게 사용한다는 겁니다. 사용한다. 자, 옆에 S 붙은 거 보이세요? 인수에 S 붙은 거 보이세요? 개수 개념입니다. 개월수라고 하는 인수입니다. 개월수. 그래서 자, 개월수라는 수직선 한번 그어보시고요. 그어보시고 자, 0점은 어디가 0점이냐면 스타트 데이트가 0점입니다. 0. 그러면 석 달 뒤 1, 2, 3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 오른쪽 플러스죠. 플러스 3. 생활에서 플러스는 생략에 쓰죠. 3. 그리고 확인. 그러면 이렇게 1월 19일.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돈을 언제 10만 원 빌리려고 언제 생각했냐고요? 석 달 전부터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석 달 전부터. 그러면 9월 19일, 8월 19일, 7월 19일이 되겠네요. 그걸 계산해 준 함수가 이 데이트라고요. 자, 이걸 이 데이트 바로 이러고. 자, 스타트 데이트, 날짜 데이터가 와야 되네요. 이 자리에 today라고 적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그렇게 익혀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잘 되면 그냥 숨 쉬듯이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간다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금은 의도적으로 막 고민을 하죠. 나중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면 이 데이트 가로 열고 투데이 이렇게 바로 나온다고요. 고민 안 하고. 자, 콤마. 개월수 아까 수직선 껐죠. 플러스도 있지만 마이너스도 있습니다. 마이너스 3. 석 달 전이라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엔터. 그러면 7월 19일. 자, 요것과 거의 유사한 함수가 있는데 이오먼스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자, 이 내용을 풀어헤쳐 놓으면 end of month입니다. end of month. 즉 달의 것 뭐죠? 달의 것. 달의 것. 말일자를 이야기합니다. 말일자. 달의 것. 자, 그러면 이건 바로 할게요. 제가 방금 석 달 전에 돈 빌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데이터라는 함수 입장에서 1월 19일이라 했잖아요. 빌려서 갚는다 그랬으니까. 석 달 전에. 석 달 후에. 그러면 이오먼스라는 함수 입장에서는 이오먼스 형식은 똑같습니다. 함수명만 틀려졌을 뿐입니다. 의미가 틀려졌다는 거. 그 다음에 뭐 오늘 날짜 기준 스타트 데이트 직접 입력 쌍따옴 빼먹어서 처리 인수와 인수 사이는 콤마 그리고 석 달 후니까 플러스 3 플러스 생략 가로 닫고 엔터 치면 이 데이터 입장에서는 10월 19일이지만 이 함수는 이 10월 달에 그 달의 말일자 10월 달에 31일까지 있나요? 아, 죄송합니다. 내년 1월 달이 1월 31일까지 있죠. 석 달 뒤 하나, 둘, 셋. 그러면 요날 감당. 그러니까 요게 아니고요. 요거라고요. 무조건. 요쪽으로. 말일자에 갚는다. 요런 함수가 왜 필요하냐고요.
여러분들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특히 뭐 관리부서직이나 뭐 이런 쪽에 계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보통 뭐 비품 같은 거 뭐 사무용품이나 이런 비품 같은 거 관리하실 때 하나 건건마다 이렇게 처리하진 않잖아요, 귀찮으니까. 그래서 월 결제하죠, 보통. 그러면 뭐 본인이 못 가면 뭐 직원이 가거나 가면 뭡니까? 회사 이름으로 장부 이렇게 적어 놓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 장부가 언제 결제가 옵니까? 다음 달 결제죠. 다음 달 말 보통 말일경에 결제하잖아요. 그런 류의 함수라고 개념이. 자, 뭐 그건 이제 그게 막 회사 입장에 맞춰 쓰려면 이거 잠깐 조작을 좀 하긴 해야 되는데 뭐 어찌됐든 그런 류의 함수입니다. 그러면 제가 돈을 석 달 전에 빌린다 그랬죠. 그거는 이 데이터 입장인데 이 오먼스 입장에서 어떻게? 이 오먼스 바로 열고 스타트 데이트 저기 투데이라고 적어도 되죠. 콤마 그다음 석 달 전 마이너스 3. 그러면 아마 7월 19일 이 데이터 입장에서 7월 19일이지만 저희들은 요 이 모먼스에서는 아마 7월 31일 물론 지금 저희들이 하는 내용들 중에 거의 대부분은 뭐 99.99%는 다 실기와 관련 있는 함수들이고요. 간혹 몇 개는 뭐 실기와 관련 없지만 그래서 관련 없는 함수 중에 실기에는 아직까지 나온 적이 없는 함수입니다. 무슨 함수가? 이오먼스 함수가. 근데 필기 시험에는 되게 자주 나옵니다. 왜냐고요? 딱 보세요. 어정쩡하게 공부하면 딱 틀리기 좋은 뭐 그런 문제잖아요. 그런 게 필기 시험에 나올 거라고. 자, 그다음 2022년 1월 5일 날 주문을 넣었습니다. 배송하는데 이틀 걸린답니다. 언제 도착하죠? 저희들 집에 언제 도착하냐고요? 1월 7일 날 도착이죠. 5일 날 주문은 이틀 걸리니까 7일 날 도착이잖아요. 됐습니까? 요런 암산했던 사항에 맞는 함수가 있습니다. 워크데이에서 작업 완료 날짜를 표시한다. 그래서 여기서 작업이라는 게 배송이 작업이죠. 그 배송 완료 날짜를 표시해 준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빈셀 선택하시고 인수 공부하러 가겠습니다. 수식에 함수 삽입 워크데이 찾으시고 워크데이 확인. 자, 스타트 데이트. 뭐 여기서 주문 일자가 되겠죠. 데이스. 자, S가 붙었네요. 개수 개념입니다. 요거 작업 일수라고 그럽니다. 작업 일수. 작업. 그다음 세 번째는 휴일인데 요건 시험에 나오지 않을 거니까 일단 패스할게요. 지금은. 자, 설정하지 마세요, 일단. 자, 확인 하시면 이렇게 그러면 제가 1월 5일 날 주문 넣었던 물건이 하나 더 있거든요. 그래서 배송하는데 5일 걸린답니다. 며칠 날 도착이라고요? 그러면 5일 날 주문 넣었으니까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이날 도착이네요. 이날. 10일 날이군요. 누구한테 물어보면 어느 함수한테 물어보면 된다고요? 이 날짜를 워크데이한테 물어보면 된다. 내가 암산하기 싫어서. 그러면 스타트 데이터 여기서는 주문 일자에 해당되겠죠? 이날 출발을 해야 되니까 콤마 며칠 걸린다고요? 5일 참조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 10일이 아니고 12일이네요. 그 이유는 이 함수는 주말에 일 안 합니다. 정말 주말에 택배 안 와요. 토요일, 일요일 택배 받아보신 적 없어요? 있죠? 그럼 이거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진 함수 아닌가요? 우리 생활과 밀접한 내용을 여기다 담아야 되는데 전혀 뭔가 매치가 안 되잖아요. 자, 이 함수가 왜 주말에 일을 안 하는지를 가르쳐 드릴게요, 지금. 엑셀이라는 프로그램 만든 회사가 어디입니까? 마이크로소프트. 본사가 어디 있죠? 미국. 그러면 처음에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 때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만들었습니까? 미국 국민을 대상으로 만들었겠습니까? 미국 국민을 대상으로 만들었죠. 그럼 미국은
주말에 일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뭐 아주 특별한 사정이 없는 건 아니고 거의 안 합니다. 하더라도 비용이 너무 비싸죠. 그리고 일할 사람도 없고요. 그래서 이걸 만든 나라가 미국이다 보니까 미국 문화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함수가 주말에 일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은 원본이 뭐냐고요? 영문판이 원본입니다. 그리고 각 나라들마다 다 번역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초창기에 이거 번역을 누가 했냐면 아마 시사에서 아마 했었거든요. 시사 영어사에서 하다가 이게 전문적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잘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일반적인 이제 번역을 하시는 분이 하다 보니까 이게 용어에 뭔가 매치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은 MS 코리아에서 아마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번역 작업. 그냥 현업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이름을 짓지는 않습니다. 현업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맞춰서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조금 내용이 뭐 읽어보면 이게 이 기능이 맞나 싶을 정도로 물음표를 던질 만한 용어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중요한 건 미국에서 처음 스타트를 하다 보니까 이 함수가 주말에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으면 함수명을 다나다라고 했겠죠 뭐. 예? 한글로 지었겠죠. 그래야 우리가 배우기 편할 거니까. 근데 뭐 컴퓨터라는 태생이 뭐 미국 영어권 나라에서 했으니까. 자, 그 다음 시트로 넘어가겠습니다. 함수 텍스트. 아마 뭐 생활에서 뭐 경험하신 내용들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내용들도 있고 하니까 할 만한 것도 있고 뭐 어려운 것도 있을 겁니다. 자, 교재 109페이지. 여기 그 교재에 있는 순서와 제가 지금 수업을 진행하는 순서는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거기 있는 내용은 다 담겨져 있습니다. 뭐 알아서 필기할 게 있으시면 알아서 하시고요. 자, 문자 데이터에서 왼쪽부터 몇 글자를 뽑아서 화면에 표시하겠다. 라는 함수 left라고 합니다. left. 자, 빈셀 선택하시고 수식에 인수 공부하러 가겠습니다. 함수 삽입 left라는 함수 찾으시고 left 확인. 텍스트는 데이터 종류로 생각한다면 어디에 해당될까요? 엑셀이 다루는 데이터의 종류, 문자, 숫자, 날짜, 시간, 논리 데이터 중에 어느 데이터? 텍스트, 문자. 그러니까 흰색 입력란에 뭐라고 어떤 형태로 입력을 하든 간에 오른쪽에 뭐 문자가 나와야 된다. 그러면 직접 입력하겠습니다. 문자, 수식에서 문자 데이터 직접 입력 쌍따옴표 묶어야 된다. 기본 규칙이라고 했죠. 그 다음 num 캐릭터. 자, 여기도 두 번째 인수를 보시면 S가 붙었습니다. 개수 개념입니다. 추출할 글자 수, 문자 수, 뭐 생략하면 1입니다. 뭐 그렇게 나와 있네요. 자, 우리 생략은 안 할 겁니다. 자, 1 입력하면 왼쪽부터 한 개를 뽑겠다. X. 2라고 입력하면 왼쪽부터 두 개를 뽑겠다. 엑셀. 자, 3 그러면 왼쪽부터 세 개를 뽑겠다. 엑셀 2. 그래서 우리는 두 개까지만 뽑아봅시다. 엑셀까지만. 확인. 자, 그러면 오른쪽부터 기준을, 왼쪽부터 기준을 잡아서 데이터를 뽑는다면 오른쪽 기준을 잡아서 데이터를 뽑을 수도 있겠네요. 그때는 뭐 왼쪽부터 뽑을 때는 레프트 썼다면 오른쪽을 뽑을 때는 라이트 함수 쓰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걸 직접 하겠습니다. 오른쪽부터 몇 글자를 뽑아서 화면에 표시하겠다. 라이트 하라 이러고 텍스트, 문자 직접 입력하죠. 엑셀 2016이라고 콤마 몇 개 뽑을 거냐고요. 추출할 글자 수 4개 뽑을 겁니다. 그러면 6102까지 뽑을 거죠. 그럼 결과는 2016이라고 나올 겁니다. 엔터.
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마무리 되셨나요? 요 지금 제가 조금 가리키고 있는 요 부분, 요거 우리 생활에서 이런 형태의 데이터를 뭐라 그러죠? 이런 형태의 데이터를 주민등록번호라고 하죠. 혹시 대시 앞에 있는 6자리는 뭘 의미합니까? 왜 이렇게 때로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놀라게. 자, 대시 다음에 있는 한 자리는 성별. 1은 뭐죠? 2는, 3은, 4는, 5는, 6은, 7은, 8은. 이 바쁜 시각에 제가 쓸데없는 질문을 했겠어요. 2000년도 그러니까 1, 2, 3, 4 중에 1, 2는 2000년도 이전 출생자. 1 남자, 2 여자. 그 다음에 2000년도 이후 출생자. 3 남자, 4 여자. 조카들 주민등록번호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다음에 5번, 6번은 6번, 7번, 8번 어디에 쓰냐면 외국인 등록증에 씁니다. 외국인 등록증 5, 6, 7, 8, 그것도 2000년도 이전 이후 이렇게. 그리고 혹시 이건 뭐 여담인데 어쨌든 다음 내년부터 올해부터 내년부터인가요? 만 나이를 쓰겠다고 한 게 올해부터요? 세상 사는데 관심 없어요? 아마 만 나이를 앞으로 이제 나이를 물어보면 무조건 뭐 서류상이나 이제 일반인 물어보면 이제 만 나이로 이렇게 대답하자고요. 우리 나이 그러면 막 이것저것 막 고민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통일시켜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내년부터 시작인지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될 거니까 안 있습니다, 앞으로. 생일이 지났냐, 아니냐, 그 기준으로. 그 다음, 혹시 그 주민등록번호 끝자리, 지금 계신 분들은 자, 주민등록번호 끝자리가 뭘 혹시 의미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오케이. 출생 신고한 지역의 공공기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디서 태어난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기억나세요? 혹시 차량 번호 바뀐 거? 번호판 바뀐 거? 서울, 경기 몇 마에 뭐뭐뭐 이렇게 썼잖아요. 그 앞에 경기 다 지역명 다 날라가 버린 이유 아세요? 여러분들은 모를 수도 있겠네요. 그 지역색 때문에 어디든 지역에 가면 홀대를 받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번호판을 들고 가면 차 번호판을 주유소에 기름을 못 넣었던 시절이 있었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역사를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래서 주민등록번호도 마찬가지. 저걸 딱 들으면 순간 내가 어느 지역인지 알 거 아니에요. 혹시나 그런 것 때문에 없애버렸습니다, 이제.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 이것도 요 6자리를 랜덤하게 뽑아서 부여합니다, 이제. 그냥 랜덤하게 뽑아서 부여해버립니다. 그래서 아마 과거처럼 이렇게 주민등록번호 까고 요즘 개명하거나 주민등록번호도 아마 요즘 개인정보 때문에 바꾸려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면 아마 바꿔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앞자리는 안 바뀌겠죠. 아마 요거 이제 바뀌겠죠. 아마 조금 수월하게 해킹 당하거나 이런 여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한번 자료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자, 너무 쓸데. 자, 그러면 지금 뭐 할 거냐면 주민등록번호에서 요 성별에 해당되는 요걸 뽑아내려고 합니다. 이를 하나만. 그러면 뽑는 이 자료는 왼쪽에서 시작할 수도 없고 오른쪽에서 시작할 수도 없죠. 그럼 또 다른 함수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데이터야 되니까 가운데 있는 데이터를 뽑아야 되는. 그래서 need라는 함수를 씁니다. 뭐의 약자일까요? 네, 이거의 약자. 자, 빈셀 선택하시고 수식의 함수 삽입 MID, need라는 함수 찾으시고 확인. 텍스트 문자 데이터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
출근 시간, 출근 날짜, 일자 이렇게 관리하는 것처럼 주민등록번호도 대시를 넣어서 문자처럼 관리할 수, 이거 문자 데이터입니다. 대시가 들어갔기 때문에. 문자 데이터로 관리할 수도 있고, 대시 빼버리고 숫자 형태로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회사 사정에 따라 틀립니다. 그런 것도 잘 보세요. 그래서 회사, 뭐 어떤 자료를 이렇게 뽑아왔는데 보니까 대시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 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습관적으로 대시가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회사마다 틀리기 때문에. 자, 텍스트 문자 데이터 직접 입력. 그다음에 자, 요거 가운데 있는 1을 하나 뽑을 대시 다음에는 1을 하나를 뽑을 거니까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두 번째도 가운데고 세 번째도 가운데고 네 번째도 가운데잖아요. 그러면 뭐가 없냐면 레프트 라이트처럼 기준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타트 넘버 기준점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러면 1이라는 이 데이터가 몇 번째 있죠? 전체 자료에서 8번째 있다는 거죠. 8번째부터 시작해서. 자, 세 번째 인수는 뭐 아시는 내용이죠? 넘 캐릭터 추출할 글자 수 몇 개? 한 개를 뽑겠다. 그러면 1이라는 값이 나온다. 확인. 자,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제가 첫 시각에 숫자, 특별한 서식을 꾸미지 않는 이상은 문자 데이터 입력하시면 왼쪽에 셀이 왼쪽에 치우쳐지고 숫자, 날짜, 시간은 오른쪽에 치우쳐지고 논리 데이터는 가운데 표시가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러면 결과값자 엔터 쳤나요 여기서? 자, 뭐 우리 그냥 여기서 작업하고 엔터 쳤죠. 그럼 이거 데이터 종류 뭡니까? 엔터 치면 데이터 종류 구분한다 그랬잖아요. 이거 데이터 종류가 뭐죠? 이거 데이터 종류 뭐죠? 이건 데이터 종류 뭐예요? 이건 왜 아무도 안 쏙지? 왜 숫자라고 대답을 아무도 안 하세요? 문자입니다, 문자. 왜 문자냐고요? 여러분 방금 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숫자라면 쌍따옴표가 없어야 됩니다. 1옆에. 에? 1옆에 쌍따옴표가 있다는 거 뭡니까? 문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종류는 근거 없이 아무 이유 없이 바뀌면 안 됩니다. 자, 근거 이유 없이. 자, 이 내용에는 데이터 종류를 바꾼다는 이야기가 전혀 없거든요. 함수명 안에는. 그러면 이게 문자 데이터에서 시작했는데 뽑고 나니까 그게 숫자가 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잖아요. 데이터 종류가 함부로 바뀌면 난리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근거 없이. 아까 바뀌었는데요. 그거는 근거가 있었잖아요. 이 의미가 날짜 데이터를 바꿔준다고 했잖아요. 이건. 근데 그런 내용이 있어요. 없잖아요. 문자입니다, 문자. 그리고 이 파일 복습을 하실 때 여기 제가 옆에 의미 옆에 이렇게 대문자로 이렇게 문자라고 이렇게 적어 놨고 또 여기 또 숫자라고 이렇게 적어 놓은 거 보이세요? 이게 뭐냐면 이 결과값에 대한 데이터의 종류입니다. 이 결과값에 대한 데이터의 종류. 요거까지 눈길 하면 익혀두시라고요. 왜? 데이터 종류 구분하시면 이런 게 쉽게 따라와질지 모르니까.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요거 문자입니다. 숫자 아니고 문자입니다. 이 내용 사실은 어려운 내용이고요. 나중에 아마 이런 예제를 만나게 될 겁니다. 만나게 되면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2급에서는 저 내용 되게 어려운 문제, 난이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그 때가 되면 그때 부닥칠 때 한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기억하세요 보면 100%다 기억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 같으니까. 자, 영문자. 문자 중에서 영문자에 대해서 영문자는 대소문자 있잖아요. 그래서 대문자를 소문자로 바꿔줍니다. 로고라는 함수를 씁니다. 바로 할 겁니다. 이거 뭐 내용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로 열고 안에 문자 중에서 영문자를 나열할 겁니다. I'm a boy. 문자 데이터 직접 입력 쌍따옴표 묶어서 처리. 입력하는데 거기 보이시는 대로 대소문자 거기 있는 대로 똑같이 입력을 해서 결과를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타 연습도 좀 하시고요. 속도가 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첫 시각에 우리 타이핑 연습시킬 때 그 속도감이 아닌데요, 지금. 영타 연습도 좀 하세요. 자, 엔트. 자, 그러면 대문자였던 게 소문자, 소문자였던 게 소문자, 뭐 이렇게 표시되는 거 결과 확인하시고요. 그다음 반대 개념으로 영문자, 소문자를 대문자로 바꿔주는 함수도 있어야 되겠네요. up라고 합니다. up. equal, up.
바로 열고 I'm boy. 그러면 엔터 치시면 이렇게 뭐 대문자 있던 게 대문자, 소문자 있던 게 대문자로 이렇게 전체가 대문자로 바뀐다. 전체가 소문자로 바뀐다. 뭐 이렇게 예? 확인하시고 그다음 프로프라는 함수가 있는데 프로프라는 함수는 아마 그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거든요. 자, 지금 제가 저희들 입력할 게 I'm boy라는 요 내용을 입력을 할 건데 원본을 입력을 할 건데 자, 이게 단어가 몇 개죠? I'm boy의 단어가 몇 개가 있습니까? 영 단어 몇 개? 네 개 있습니다. I로 대문자 I로 구성되어 있는 단어 한 개와 AM으로 구성되어 있는 소문자 AM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어 두 개와 대문자 A로 구성되어 있는 단어 세 개와 BOI로 구성되어 있는 단어 네 개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 단어 앞 글자는 대문자, 나머지는 소문자. 아마 문서 작업할 때 그런 영문자에 대해서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뭐 사용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여기서는 프로프라는 함수를 씁니다. 프로프 이퀄 프로프 가로 열고 I'm boy and 자 비교해 봅시다. I'm boy 그러면 자 AM이라는 부분에 A 대문자 나머지 소문자 그다음 BOI B 대문자 나머지 소문자 됐습니까? 단어의 앞글자 소문자 단어의 앞글자 소문자라는 표현 안에는 나머지 영문자는 다 소문자로 표시한다는 내용을 내포하고 있다. 자, 그 다음 트림이라는 함수인데 이 트림은 어디서 온 거냐면 영어 단어 링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사전에 찾아보시면 공백 제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 중에 앞 네 글자를 따서 트림이라고 합니다. 공백 제거. 자, 그러면 공백 제거 어떻게 하냐고요? 일단 이꼴 공백 제거 트립. 자, 작성하고 제가 설명드릴게요. I'm a boy. 자, I'm a boy 안에 뭐 데이트 I 앞에 공백 알아서 몇 개, 그다음 사이사이에도 공백 몇 개 알아서 넣으세요. 개수는 뭐 중요한 거 아닙니다. 기다릴 테니까. 알았어요, 이렇게. 엔터를 치면 데이터 시작, 데이터 끝 부분에 즉 앞과 데이터 앞 뒤에 있는 공백은 무조건 제거. 그리고 가운데 있는 공백은 어떻게 제거하냐면 한 개만 남기고 제거. 이렇게. 여기까지 해두시고요. 잠깐